자, 첫 번째 주전부리.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73,200원, 400원까지 갔네요. 73,40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뭐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언급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감이 컸었나요? 오늘 그렇게 주가 흐름이 결국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실적 힌트 하나 얻었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니 그냥 시원하게 오 들어주시면 되지 쩝 하고 오는 오 받으면서도 저희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자, 황유현 팀장님 먼저 더 간다라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과 사업 내용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오를 들어주셨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갈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다고요. 일단은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 나왔다는 거는 지금 한국 시장 자체가 먼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이거 약간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오만한 표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 뭔가 경기 민감한 나라일 때 특히 한국 시장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특히 그렇죠. 반도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반도체의 전망치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좀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보정을 받은 거고 마이크론은 마이크론이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치고 가야 다른 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과거에 외국인들 삼성전자 패턴을 보면 1년 사고 1년 오르고 1년 팔고 1년 내리고 그 패턴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조금 덜 내려가고 그 패턴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갖고 있는 지위가 뭐 약간 다른 나라의 경쟁으로 인해서 뭐 이제 좀 약간 지배력이 좀 내려오지 전까지는 요 패턴은 전 진행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35조째 사고 있거든요. 최근 작년 10월부터. 그러면 얼마요? 35조. 35조 사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들어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스피를 한 20조 좀 덜 되게 샀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삼성전자를 35조라는 거는 사실 다른 주식은 좀 매도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보면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 이게 뭐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투자 목적일 건데 환율도 1,300원 이상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8만 원, 9만 원 정도 갔을 때 좀 되면 환율도 1,200원대로 내려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차익하고 환 차익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선물을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선물은 결국은 3개월짜리잖아요. 물론 로보로보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은 큰 의미 없다. 어차피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지배력, 하이닉스가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최소한 저는 사실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독주로 가버리면 개별 종목들이 더 안 돼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소부장들도 같이 가는 그림인데 2016년도에는 전자만 움직였었어요. 정말로. 전자가 어느 정도 목에 차니까 그 다음부터 개별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또는 너무 무겁다 싶으면 소부장이라도 한두 종목 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이게 삼성전자가 뭐 실적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2분기가 결국은 이 반도체 사이클 바닥에 딱 바닥점에 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면 얼마만큼 턴어라운드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싶은 것 같은데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마이크론이 3위 업체 아닙니까? 3위 업체를 가지고 1, 2위 업체를 구분을 얼마 지을지 여부는 좀 힌트는 일부 되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론만 본다라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폭락했어야 돼요. 제 기준이 맞다라면. 왜냐하면 나아질 게 없는데 주가는 먼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도 버텨줬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삼성전자 보자. 마이크론은 그냥 뜨뜻미지근한데 끝판왕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 왜 동그라미를 그렸냐면 예. 일단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올해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는 차트상으로 본다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올 2, 3월 달도 가격 조정이 나왔었는데 4월 달, 5월 달은 기간 조정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정말로 짧은 기간 그 진폭이 없다시피 옆으로 누우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30조를 넘게 샀는데 우리나라 순매수가 30조가 안 돼요. 그러면은 무차별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수급이 이쪽에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게 별로 매력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건지를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니까 매수를 해준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제한된 흐름들이겠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 해석을 한다라면 한 7만 원 중후반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네. 삼성전자를 매수할 게 아니라 소부장주들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고점을 돌파시켰거나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다음 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윤창희 대표님은 추세적으로 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네. 5를 들어서 더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진짜 신중하게 이제 나오는 실적까지도 확인해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혜연이님께서 전자랑 하이닉스는 조금 오르고 소부장이 많이 가는 장이 좋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황현 팀장님, 요 네. 삼성전자가 이 정도 버텨주고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하면 네. 다른 소부장들도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따라가는 장세 계속 이어질까요? 그럼요. 일단은 단순하게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기보다 이제 DDR4 요즘 많이 나오는 HBM과 관련된 내용들 올라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고 장비수의 교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부장들이 좀 더 강한 수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부장 쪽에서 보는데 오히려 지금 밑에서 있는 소부장들 좋긴 하지만 예. 결국은 오늘도 보셔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가는 놈이 가는 간다? 주식들이 더 가는 양극단의 장세.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보면 오늘 S-오일도 그렇고요. 뭐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 여기서든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은 거기 더 밀려버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들이 지금은 당분간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이게 가는 놈이 더 가니까 네. 사실은 루닛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저 밑에서 제가 비싸다 이거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서 막 2배, 3배 그렇죠. 막 더 가버리니까 네. 이 가는 놈이 더 가는데 어디가 고점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거에 탑승하려면은 어떤 전략 가지고 좀 올라타야 됩니까? 저한테 네네. 질문하세요. 저는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평균적으로 좀 줄어 있는 상태는 일단은 버티거나 사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좀 줄어 있는 상태. 네. 근데 저희가 잠시 뒤에 뭐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네네. 할 거죠. 거기서 한번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따가 네. 이수페타시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가요? 시간이. 그런 말씀드리면 네.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오늘 이제 결국은 오늘 좀 강하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도 강하게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거래 대금을 보시면 7,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역대 최고치가 나왔고 뭔가 쫙 불을 뿜어내면서 뽑아내는 이제 이건 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런 느낌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면 좀 조심은 해야 되기는 합니다. 이게 왜냐면 고점에서 많이 산 신호도 되긴 하겠지만 누군가는 많이 파니까 누가 받아준 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이런 정도의 상승과 하락은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밑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 흐름이거든요. 예. 어제 이루다라고 하는 종목이 약간 그렇게 흐름이 나왔어요. 이루다를 보시면 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몰려서 그러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지금부터는 기판 쪽은 조금 다른 소부장 중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아, 좀 조심하자. 네, 뭐 당장 매도하라 뭐 그런 거보다 언제든지 추세 꺾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신호들이 제가 보기엔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든지 추세적으로 트레일링 스탑을 하는 그런 전략들은 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절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가져가는 네. 그런 전략,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한 것 같고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 조금 더 추세적으로 더 간다고 하면 소부장들 다 같이 갈 수 있는 장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뭐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분기만 본다라면 3분기만 보면. 3분기만 본다라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음. 만약에 뭐 시장이 무너진다라면 다 죽는 거겠죠. 다 죽는 거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종합주가지수가 60일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120일선까지 조정이 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120선 조정 받는다고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면 다시 돌아선다라면 제일 먼저 돌아설 게 지금은 믿을 만한 게 AI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3분기까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3분기는 9월 말까지겠죠. 예. 9월 말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 급등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 뭐 이평선 기준을 말씀드린다라면 한 3일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일선? 네, 3일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조금은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버텨볼 수가 있지만 3일선을 크게 이탈한다라면 조금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손절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손절을? 네. 왜냐면 그러니까 입절은 정말 잘하세요. 한 5%만 올라도 그냥 홀라당 파시는데 한 3%만 밀리면 2%만 밀려도 2%면은 조금 있으면 내 거 본전 오겠지? 이 심정에 그걸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팔면은 그때부터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많이 해서 손절을 좀 안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등주를 이미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계시다면 저 밑에서 갖고 계셔서 올라왔다라면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예. 최근에 매수가 되셨다라면 그 손절은 그 칼같이 지키시는 칼같이 게 지켜야 된다? 제일 원칙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분기까지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를 지금 타이밍에서 좀 찝어주신다면 종목이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황윤 팀장님. 종류별로 많기는 한데요. 네. 뭐 예전에 추천 시간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이건 대본이 없었는데 예. 지금 생각나는 건 유니셈이 좀 생각이 유니셈? 납니다. 네, 유니셈 선단 공정에서 이제 유해가스 제거하는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이거든요. 예.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뭐 가는 말에 올라타라 그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면 사실 뭐 지금 PSK나 네. 뭐 유진테크나 뭐 그다음에 뭐 TEMC나 뭐 HPSP나 종목들 많은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드린 게 유니셈 같은 종목들입니다. 깔아놓고 좀 기다리자라는 네, 네. 종목. 요즘에는 왜냐면 그 소부장들도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소부장이라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유니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투자 확대 더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유니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놈이 더 간다에서 좀 봐주실 종목은 네. 있을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 뭐 비슷하게 보시다 보니까 PSK를 조금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PSK.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가는 게 맞는데 그 가는 놈이 좀 너무 많이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PSK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PSK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HPSCP를 그냥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라면 예. 지난 3, 4월 달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더 올라갔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반대로 PSK처럼 이제 3, 4월 달에 고점 돌파했는데 이번에 돌파 못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PSK 홀딩스는 엄청 급등세를 보여줬었어요. 예. 주가를 보면. 그러면 PSK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라고 무난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지 않았고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런 기업들은 좀 손절가를 좀 잘 지키셔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 21,000원 혹은
2만 원 정도까지 예. 좀 여유롭게 본다고 한다라면 2만 원 정도까지는 박스권 하단입니다. 이 기업의 최근 3, 4개월 동안에. 그러면 2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데 지금 2만 3천 원이니까 손절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한 2만 1천 원 혹은 2만 500원, 2만 1천 원 정도를 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PSK 그리고 아까 유니셈, GST도 네.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비슷합니다. 허크님. 네? 네, 유니셈하고 비슷한 가스 제거 장비 업체예요. 저희 소위 말로 가스통이라고 저희끼리 가스통, 네, 그렇죠. 부르죠. 사실 이게 더 이게 더 좋네요. 좋습니다. 사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거래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좋기는 요게 좀 좋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조그만 돈 가지고도 이게 엄청 왔다리 호가가 갔다리 왔다 할수 갔다 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다는 거는 사업 내용이 좋다는 거 아니면 주가상 그런 수익? 둘 다, 둘 다 합니다. 예. 그래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언급하시기가 좀 네, 그렇습니다. 껄끄러운 네, 부분이 위험한 있어서. 시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 그런 게 좀 어려워요. 회사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GST도 전혀 나쁘지 않다. 좋은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